그래가지고 제가 뭘 시작했냐면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들은 다 누나야. 머리가 하얗다. 그건 다 엄마야. 남자는 기저귀 찬 애들 제외하고는 다 형님이야. 자, 이걸 하니까 애들이 이제 막 지나다니는 막 초등학생들, 아 형님 오셨습니까? 수박이 맛있습니다. 뭐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장을 270개를 오픈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 규모의 회사로, 놀라운 건 그렇게 유통으로 넘어가니까 정육이 붙고요, 생선이 붙고요, 유통 라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같이 합시다 하시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했던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 휴대폰으로 애들 장사하는 거 찍어서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리는 거, 그 영상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5년 만에 이런 결과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업의 무기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마케팅. 장사의 영역으로 마케팅을 했더니 됐어요. 이 마케팅 전략이 다른 사업에도 이식될까 싶은 거예요. 다른 사업에도 이게 먹힐까? 전문직 되네? 기술제 이거 세차 이것도 되네? 이거까지 되면은 와, 나는 다 할 수 있겠는걸?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그 안에서도 이게 이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려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저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걸 저희는 전문용어로 대응망도. 혹시 저를 이번 클래스 이전에 혹시 알고 계셨던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이전에부터 저를 아셨던 분?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그냥 스레드에서 쭉 스치다가 알고리즘이 왔길래 이거 내가 필요하구나 해서 그냥 왔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대세가 뭐냐면 스레드. 스레드 올렸는데 막 그거 보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또 혹시 모르셨던 분?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저도 스레드를 잘 하진 않는데 저도 장사하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추천이 되더라고요. 어떤 장사 하세요? 저는 순댓국집을 하고 있고요. 기억납니다. 네네. 책임감 좀 있어요. 같은 자영업자를 하는데 네.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자영업을 하는 동생도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와. 책임감이 좀 막중합니다. 그 책임감이 그대로 저한테 전가되네요. 네. 네, 마음의 부담이 커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가득 있으면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략하게 제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사업, 그리고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사업을 확장시켰고 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에 마케팅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브랜딩과 마케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가서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면은 교회도 안 다니게 생겼는데 교회 전도사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저 뭐 하게 생겼나요? 카페. 되게 빵이요, 빵. 빠 올빠. 네. 제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요, 뭐 사채업자 갔다 깡패 갔다 제일 좋게 나온 얘기들이 뭐 경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랑은 좀 거리가 많이 멀어 보이죠. 근데 심지어 교회 전도사라니까 이건 굉장히 거리가 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목사님이세요. 요즘 목사님들 돈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난할까요? 양쪽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느 쪽이셨을까요? 가난한 쪽이셨을까요? 아니면 막 떵떵 대시는 쪽이셨을까요? 자라나죠. 네, 제 얼굴에 약간 가난이 좀 써있잖아요. 이게 힘들게 자란 티가 이렇게 나는데, 되게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시골 교회. 되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저희 집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없으면 두 가지가 힘들거든요. 싸는 거랑 씻는 거. 이거 두 개가 힘들단 말이에요. 집에 혹시 화장실 없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셨군요. 자, 저분은 정답을 말할 것 같아서. 여러분, 싸는 게 힘들까요? 씻는 게 힘들까요? 되게 씻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싸는 건요, 이게 제가 또 시골에 살았었다 보니까 온 대지가 저의 화장실이고, 뭐 이렇게 또 잎사귀들이 또 휴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한겨울에 씻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안 마당에 이렇게 물을 조금 넣고요, 펌프질을 막 하면요, 물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거 이제 빨간 고무 다라이에 담아가지고 씻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감성 있고 좋죠. 낭만적이고. 그런데 이게 한겨울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뭘 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알바를 다 했죠. 뭐 고깃집 불판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PC방 알바, 뭐 여러 가지 알바들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가 뭘 했었냐면 당구장 알바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당구장 알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장 입고 머리 짧게 자르신 형님들이 많이 다니셨어요. 그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벌 수 있는 시급 외에 영업 외에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보너스 팁을 주시는 거죠. 조금만 말 잘하면. 그래서 이 형님들이 이제 당구 딱 치시면은, 이제 목사님 아들은 원래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당구를 딱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형님, 그 길 보시는 게 모세가 바다 갈아주시는 것처럼 보십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형님들이 이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막 팁 주고 이렇게 하다가 저를 스카우트 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게 됐냐면 나이트클럽에서 삐끼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액면가랑 약간 이게 느낌이 이제 오시죠. 아, 왜 저렇게 됐구나. 아,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이트 삐끼가 됩니다. 제 웨이터명이 강아지였거든요. 부킹에 강한 강아지입니다. 개처럼 물어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명함 날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제 목표는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는 거. 그러니까 나름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장사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폴로 카라 티셔츠 있죠. 폴로 카라 티셔츠가 그 당시에 미국산 폴로 키즈를 사면요, 그게 우리나라 남자 성인 사이즈로 L 사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직수입하면 45,000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팔 때 14,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다가 10만 원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월드컵 때 썼을 때는 응원봉, 막 비 오는 거 미리 알고서 막 우비 뭐 이런 거 팔고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하니까 남는 양주 있잖아요. 남는 양주. 그 이제 맨날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고, 그러니까 몸이 금방 축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한 2달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가 되냐면 신학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된 건데, 제가 30대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교회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교회 밖에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동생들 대부분 그 당시만 해도 막 노래방에서 뭐 실장하고 있고 뭐 지방에서 웨이터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코로나라는 게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유흥업계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이 뭐냐면 교회 이렇게 세운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 어디다 세웠냐면은 저희 집 거실에다 세웠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좁은 거실에 제 동생들은 이제 막 다 몸에 그림이 있어요. 이쪽엔 용이 있고 이쪽에는 뭐 호랑이가 있고 대부분 허벅지에 잉어가 있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형님 개업했다면서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서 뭐 화안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실에 둘러앉아가지고 뭐 빛제사자들 왜 하는데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얘네들이 형,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뭘 시작했냐면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일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희 동생들이 누구랑 이렇게 눈 마주칠 때 눈을 깔까요? 안 깔까요? 안 깔아요, 얘네. 그리고 제가 제 후배들, 제 친구들 사이에서 덩치가 제일 작은 편입니다. 막 어렸을 때 막 씨름도 하시고 이러셔서.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엄청 파이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장사할 때 이렇게 나스티 입고 하는데 막 이쪽에 호랑이 있지, 뭐 용이 있지,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나다니는 엄마들, 아줌마들은 다 누나야. 머리가 하얗다. 자, 그럼 그때부터는 다 엄마야. 남자는 기저귀 찬 애들 제외하고는 다 형님이야. 자, 이걸 하니까 애들이 이제 막 지나다니는 막 초등학생들, 아, 형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수박이 맛있습니다. 뭐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대부분 시장 앞에 지나갈 때요, 뭐라고 시켰냐면요, 엄마 이거 과일 맛있어, 이게 아니었어. 엄마 어디가? 그러면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낮 시간 때 어디 가시죠? 병원 가신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시는데 그러면 병원 가, 어디 아픈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가 오실 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병원에서 뭐래? 의사가 뭐래? 이러면 그 할머니들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자식이 하는 과일 가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과일을 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좀 안 좋았던 건 하나 있어요. 배달을 해드려야 돼요. 집 앞까지. 그게 좀 힘들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특색 있는 친구들이 장사를 하니까요, 재밌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제 3자로 봐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막 길에서 막 그 토마토 같은 거 터지기 쉬운 과일 가지고 막 저글링 하면서 막 과일 팔고 이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는 뭐 영상학과를 나오거나 혹은 그 이전에 유튜브를 해보거나 그랬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상태였을 거예요. 저한테 있었던 건 휴대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장사하는 걸 찍었습니다. 찍고 그냥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첫 영상이 17만 회가 터졌습니다. 조회수가 17만 회가 터졌어요. 자, 그러니까 일어난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손님이 많아지더라고요. 손님이 막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도 손님이 많았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안 가. 막 영상 잘 봤다고 뭐 이러면서 할머니들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모여 계신 그 그림이 또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안 끊기고 계산대 앞에서 계속 계산을 했었을 때, 과일 장사 아시죠? 과일은 대부분 한 바구니에 뭐 3,000원, 4,000원, 5,000원, 만 원이 잘 안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카운터에서 하루 매출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750만 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쭉 한 달을 했어요.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하는 그 시절에 그 정도에 되는 매출과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효과, 매출의 증대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한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안 끊기고 계산을 했는데 그 이상 장사가 잘 될 수 없잖아요. 게다가 저희 매장 3평짜리였거든요. 그냥 노산이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영상을 이렇게 쭉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가 연락 왔을까요? 아직 안 올라온 동생들. 아, 형, 나 서운해요. 왜 이러면서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데리고 리크루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 그 당시에 너무 기회가 좋았던 것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위기는 기회라는 게 모두가 힘들었지만 매장의 권리가 거의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목이 좋은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인테리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만 조금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바로 세팅해서 그 다음에부터 장사 시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6개월 안에 몇 개까지 늘리냐면 10개까지 늘립니다. 동생들은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형, 나도 문신 있어요. 막 이러면서. 형, 저도 엄마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애들이 막 많아지면서,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걔네들 밥해 먹이느라고. 집 마당에서 이제 막 고기 구워서 먹이고, 막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고기 먹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막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고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또 한계가 오는 거죠. 어떤 한계가 왔을까요? 돈은 벌어요. 근데 몸이 힘든 게 안 바뀌는 거예요. 노동량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과일 장사는 하루에 보통 3시간 자면 많이 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고 저녁에 그래도 7시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9시에 밥 먹고 잠깐 자다가 또 새벽 2시 반, 3시 되면 또 물건 떼러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생활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저는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자, 17만을 시작으로 일단 영상을 하나 올리면 3만에서 5만회가 터지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메일에 저도 과일 가게 하고 싶어요라는 문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 마케팅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효과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정리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문의가 몇 통씩 왔냐면 적게는 10통, 많으면 50통. 그렇게 문의가 몰리니까요. 이제는 저희가 다 연락해가지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과일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정신 상태가 되는지. 왜냐면 과일 가게 엄청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추울 땐 추운 데서 일해야 되고요. 더울 땐 더운 데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매연 마시면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쉬는 날이 없어야 돼요. 진짜 힘들단 말이죠. 이게 계속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오픈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분인지 이거를 확인해가면서 또 지역 확인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장을 270개를 오픈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 규모의 회사로,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제주도에 있는 귤밭에 가서 귤밭을 계약하고 이제 이런 유통 사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유통으로 넘어가니까 정육이 붙고요, 생선이 붙고요, 유통 라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같이 껴서 우리도 같이 합시다 하시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했던 가장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이잖아요. 휴대폰으로 애들 장사하는 거 찍어서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리는 거. 그거 제가 이따가 저희 단톡방에 그 첫 영상 링크해서 보내드릴게요.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그 영상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5년 만에 이런 결과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2024년 3월에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이 모든 사업에 가장 제가 무기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마케팅.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자, 과일 파는 거, 이건 소비재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의 영역이죠. 장사의 영역으로 해서 마케팅을 했더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마케팅 전략이 다른 사업에도 이식될까 싶은 거예요. 다른 사업에도 이게 먹힐까?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직 먹힐까? 전문직? 주변에 세무사가 한 명 있더라고요. 이 친구를 제가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무사 하면은 여러분 세무사 유튜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무사 유튜브 보면은 정장 딱 입고 이렇게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자, 이번 달에 세무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띵띵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 정보만 보지 이거 본다고 팬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뭘 했냐면은 그 세무사 친구 술집에 데려가서 술을 온팡 먹였습니다. 온팡 먹이면서, 야, 세무사 하면서 제일 기분이 들어올 때가 언제야?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야, 뭐 공부하면서 가장 죽고 싶었을 때는 언제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 안에 있는 매력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 댓글이요, 어떤 식으로 달리기 시작했냐면, 세무사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세무사님을 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댓글이요, 2차 마케팅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이 매력을 보고요, 한 160만 채널, 180만 채널, 200만 채널 이런 채널에서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정혁 아시나요? 정혁이랑 같이 방송 나오고 이랬거든요. 자, 이것도 되네? 전문직 되네? 그 다음 또 뭐 있죠? 기술 가진 사람 마케팅하면 어떻게 될까? 동네에 다 동네부터 시작합니다. 동네에
셀프 세차장이 있었어요. 셀프 세차장. 셀프 세차장 사장님이 계신데 이 사장님이 약간 백종원 닮으셨었거든요. 그런데 뭐 매출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분이 되게 일하시는 게 진국인 거예요. 사람도 되게 진국이고 진짜 어떤 소명의식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마케팅 한번 해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나 못해. 나 못해. 나 카메라 있으면 나 낯설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숙제 드리기 시작하면 이러시는 분들이 저 못해요. 내가 카메라 어떻게 넣어?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휴대폰이면요 이렇게 몰래 카메라 있어요. 세워놓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어떻게 하다 일 시작하게 되셨어요? 지금 언제 가장 보람되세요? 앞으로 꿈이 뭐세요? 이 한 50 다 된 아저씨한테 그런 거 막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막 얘기하면서 막 울컥하기도 하고 막 되게 행복해하기도 하고 맨 처음 일 시작했을 때 그 떨렸던 마음이 막 얼굴에서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첫 영상이 조회수가 7만이 나왔습니다. 자 7만 영상이 나오더니 5번째 영상 때 20만이 터지더라고요. 팬이 생기니까요. 댓글이 막 달리고 야 이거 영상 봐봐 서로 막 퍼다 나르고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쭉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레드로 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베이라는 게 세차장 베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주말에 사람 몰리고 이러니까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모임 만들었어요. 소모임 어플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계신 분들 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다 옮겨가지고 그분들을 다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금토일에 오시는 분들을 월화수목으로. 그러니까 평일날도 착착착 사람들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는 매출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게 한 7만 정도 되는 영상이고 20만 정도 되는 영상이 사실 조회수가 유튜브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게 큰 조회수가 아니에요. 막 그 있잖아요. 그 슬릭백 막 이렇게 막 하늘 떠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막 몇억 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의미 있는 조회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타겟팅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밑에 막 댓글이 막 150개, 200개, 300개씩 달리니까요. 그걸 보고 누가 연락이 오냐면 자동차 용품 업계, 세차 용품 업계, 우리 거 팔아달라, 우리 거 광고해달라.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로고 받고 우리한테 판책 달라.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 판매로 아예 저희가 제조까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매출을 늘렸다는 거죠. 기술제 이거 세차 이것도 되네. 지금은 제가 사실 뭐 하고 있냐면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나? 정치하시는 분. 근데 지금 막 반응이 슬슬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까지 되면은 와 나는 어지간한 다 할 수 있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의 직종,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그 안에서도 이게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내가 촬영해주고 다 내가 해줬는데 저 그러니까 페이가 사실 싸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려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건 저에게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만약에 너무 잘 되셨어요. 저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걸 저희는 전문용어로 배은망라고 그러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사업의 캐파를 우리의 네트워킹망을 많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스레드에도 올려보고 했는데 그렇게 한 80몇 명 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이게 브랜딩이에요. 브랜딩이 뭐냐면요. 남들과 다른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요. 그 고객의 마음에다가 도장 찍는 걸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거. 남들이랑 조금 다른 걸로 특별하게 보이는 걸 브랜딩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을 모이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 전도사였는데요. 원래 나이트 삐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가 이 친구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물음표가 생겨 물음표. 그런데요. 제가 과일 가게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나 보다. 근데요. 매장을 270개 했어요. 지금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되게 뻔한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조합하면요.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아줌마한테 누나 그리고 할머니한테 엄마 남자 기저귀 채널 빼고 형님 이게 뭐냐면요. 일부러 다 나스티 입혔어요. 그렇게 하고 애들이 활짝 웃으면 되게 어떤 느낌 드냐면요. 뭔가 경계가 되는데 땡겨. 약간 그런 느낌 들거든요. 애들이 막 용이 있고 막 한데 애가 막 활짝 웃고 있어. 그게 뭐냐면 컨셉이죠. 컨셉. 우리 매장의 컨셉. 내 브랜드의 컨셉. 자, 그 다음 유튜브와 SNS로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 이게 뭐냐면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걸 통해서 사업 확장. 그리고 사업 확장 이후에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꾼 게 저는 마케팅이 된 거죠.